자, 우리가 새로 추가한 이 슬라이더 하고 슬라이더 2개, 그리고 인디케이터 하나, 프로그레스 바 하나, 맞죠? 그리고 라벨의 시간을, 초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라벨 타임을 나타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쭉 보세요. 저랑 똑같을 겁니다. 이거는 뭐 저는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되죠, 그죠? 예. 그리고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그죠? 그 다음에 소스 분석이 끝나고, 자, 레디 상태가 됐을 때는 당연히 다 똑같죠?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자, 재생 정도를 미디어 슬라이더의 최고값과 최소값을 초 단위로 매핑을 하기 위해서요. 슬라이더 미디어, 여기에 셋민을 0.0, 그리고 슬라이더 미디어의 셋밸류를 0.0, 그리고 셋맥스는 미디어 플레이어의 get total duration에서 우리가 미디어 넣어준 것에 2 second을 해주면 이렇게 최고값과 최대값이 초 단위로 매핑이 될 겁니다. 그죠? 맞나요? 예. 잠깐만요. 됐습니까? 어디 갔노 내꺼? 아, 요거 하라고 있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런 메서드에서 이거 해줘야 된다, 그죠? 자, 요렇게 요렇게 해주고, 자, 그러면 이렇게 슬라이더의 재생 정도를 미디어 슬라이더에다가 최소값과 최대값으로 매핑을 했는데, 최소값은 당연히 0.0이 맞고요. 그리고 이거는 몇 초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들어오는 소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미디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얻어낸 거예요. 자, 얻어냈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미디어 플레이어에 보면 우리가 current time property가 있었죠. 현재 시간. 자, 미디어 플레이어에 current time property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에다가 우리가 add listener를 해서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new change listener를 이제 넣어주는데, 얘는 당연히 duration 타입이 되겠죠. 그죠? duration 이렇게 칩니다. 그러고 나서 컨트롤 시프트 O를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duration 임포트 할 때 자바 타임 패키지 밑에 있는, 어디 갔나요? 아, 자바 유틸에 duration 이걸로 넣어주는 거 맞나요? 맞나요? 잠깐만, 이게 자바 유틸, 아, 맞죠? 아, 맞죠. 자바 유틸 맞죠? 예, 그래서 여기다가 자, implemented 메서드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뭘 해주면 될까요? 이 초를 가지고, 예, 시간을 가지고 이 미디어 플레이어가
재생되는 초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겠죠. 아닌가요? 자, 우리가 먼저 뭘 여기서 할 수 있냐면 프로그레스 바에 대한 세터를 호출해서 진행 정도를 나타내 줄 수가 있을 거고요. 인디케이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동영상의 재생 정도도 나타내기 위해서 슬라이더의 세터를 호출해서 밸류 값도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겠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간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그러려면 현재 시간을, 현재 지금 재생되고 있는 세칸을 우리가 프로그레스로 나타내기 위해서 뭡니까? 현 재생 시간과 총 재생 시간을 나눠야 되겠죠. 아까 우리 장표에서 봤잖아. 그죠? 그래서 자, 미디어 플레이어 합니다. 미디어 플레이어에서 현재 시간 얻는 거 뭔데? get current time이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걸 세컨으로 바꾸고 싶어. 점 to second, hour, milli 다 있죠. 그죠? 예, 세컨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하면 돼요? 예? 나눠주면 되잖아. 뭘로? 미디어 플레이어의 점 뭔데요? get total 이게 뭔데요? 미디어의 총 시간이죠. 그죠? 예, 이거에 점 to second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나눠줘 가지고 어떻게 되는데요? 요걸 좀 밑으로 내릴게요. 자,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이렇게 총 시간분의 현재 시간 초로 나누면 얘는 더블 값으로 우리가 받아줘야 된다. 그죠? 왜? 설정해야 되는 게 더블 값이니까. 그래서 더블해서 여기다가 프로그레스 이렇게 해서 받아주면 될 겁니다. 맞나요? 예.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자, 여기서 제가 적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요거를 좀 복사를 좀 할게요.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드릴게요. 이거를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에서 요 부분을 이제 적어주면 될 것 같네요. 맞죠? 예. 잠시 멈췄다가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프로그레스 변수에다가 이렇게 토탈 듀레이션 나누기 현재 시간으로 나누면 분명히 0.0에서 1.0이 나올 겁니다. 그죠? 얘가 아무리 많아 봐도 이거보다는 많을 수 없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0.0에서 1.0이겠죠. 맞나요? 예, 그렇게 해서 이 더블 값을 우리가 얻어내었다. 아, 요거를 조금 뒤로 한 칸 밀어야 되죠. 내가. 자, 요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된다 이거지. 어디다가 프로그레스 바에다가 점 해서 set 프로그레스가 있어요. set 프로그레스 있죠. 그죠? 네, 여기에다가 프로그레스를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역시 인디케이터에도 자, 우리가 설정을 합니다. set 프로그레스를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해 주도록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뭔가요? 이 부분이 바로 프로그레스 바하고 인디케이터에 이 더블 값을 설정을 해줌으로써 뭐예요? 프로그레스 바하고 인디케이터가 움직이겠죠. 그 값을 가지고. 맞나요? 예. 자, 이렇게 했다면 이제 슬라이더 뭡니까? 슬라이더 미디어, 즉 슬라이더 우리 밑에서 이 부분 어디 갔습니까? 우리가 밑에 재생 정도를 나타내는 이 부분이 있었죠. 요것도 이 썸이
점차 이렇게 움직여 나가야죠. 맞나요? 그렇게 또 넣어주기 위해서 자 여기에다가 자 슬라이더 미디어에다가 여기에다가 set value 하면 됩니다. 점 set value라는 게 있어서 더블 값으로 존재를 하고 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재생 정도를 나타내 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이거 넣어주면 돼요. 네? 이거 넣어줘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안 그래요? 맞잖아요. 어차피 0.0에서 1.0 사이인데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가독성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도록 합시다. 미디어 플레이어에 우리가 현재 시간 get current time을 얻어내어서 이 값을 to string으로 변환을 시키면 to second으로 변환을 시키면 아하 이거는 미디어 플레이어의 현재 시간을 초로 슬라이더 바 거기에 재생 정도를 설정하는구나 라고 해서 눈으로 봐도 여러분들이 알 거잖아. 맞나요? 그래서 이거는 가독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의 재생 정도를 이렇게 나타낸다. 물론 위에 있는 이 프로그레스 값을 대신 입력해도 되나? 뭐예요? 가독성 측면에서 아래와 같이 코드를 작성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나타내고 싶은 게 바로 라벨 하나 중에서 어떤 라벨이 있었어요? 시간을 표식해주는 라벨이 있었다. 그죠? 거기에 우리가 set 텍스트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라벨에다가 우리가 여기다가 설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LBL 타임이었나요? LBL 타임이 없는데 라벨? 라벨 타임이 있네요. 자, 라벨 타임에다가 우리가 set 텍스트를 이제 우리가 호출하면 되죠. 그죠? 여기서 원하는 게 바로 뭐예요? 스트링 값이다. 그죠? 그래서 스트링 값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현재 얼마나 흘러갔는지 초를 나타내고 싶어. 근데 우리가 초를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뭐예요? 미디어 플레이어에 점 current time을 get current time을 이렇게 얻어내어서 여기에다가 to second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그러면 이 값의 결국에 이 값은 뭐예요? 더블 값이잖아. to second이 리턴하는 게 더블이잖아.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그 굉장히 많은 숫자를 다 나타낼 필요가 있나요? 없죠? 그럼 뭐 하면 돼? 타입 캐스팅 하면 되잖아. 이씨, 왜 이래, 근데. 자, 요렇게 타입 캐스팅을 해주면 된다, 이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자, 한 칸 내려서, 여기서 플러스 하면 되죠. 플러스 하고, 자, 이게 들어갔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들어가면 돼요? 역시 인트 타입으로 타입 변환을 하고, 이거 가져오면 되잖아. cat, 요거, 그죠? 요거 가져오면 된다, 이거지. 요렇게, 여기다가 딱 갖다 붙여 넣으면, 이거는 뭔가요? 시간을, 총 시간에서 시간이 얼마나 지금 지나가고 있는지, 이제 우리가, 표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속성 감시 코드에다가 넣어 놓은 거예요. 맞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current time을 그냥 분으로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to minute 있죠? 예, 미니 값으로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돼요. 알겠죠? 그거는 개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마지막으로 여기에다가 플러스 해서요. 여기에다가 초라고 입력을 해 줍시다. 그러면 몇 초에서 몇 초가 흘러갔네 라는 게 나오겠죠. 그죠? 이거야 언제든 얼마든지 우리가 나중에 뒤에 바꿀 수가 있겠다. 그죠? 맞나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이거 슬라이더 get current time 이렇게 뭐예요 이거 슬라이드 미디어 set value 위에서도 set value 이건 왜 했지 내가? 이건 안 해도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제대로 재생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콘솔에다가 좀 찍어보죠. 재생 중이라고 이렇게 한번 찍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맞나요? 예. 자, 요렇게 만들었다면 자, 여러분들 밑에 코드는 이제 이해하시죠? 뭐예요? 자, set on playing 똑같다. 그죠? 그리고 set on paused 똑같습니다. 그리고 media set on stopped도 똑같고요. 그죠? 그리고 재생이 완료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재생이 완료되었으면 프로그레스 바하고 인디케이터하고 100% 그리고 여기에도 완료 혹은 100% 혹은 던이 나타나기 위해서 강제로 어떻게 해준다 했어요? set 프로그레스에서 1.0으로 설정하라 그랬죠? 예, 그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요렇게 set 요거는 적었잖아요. 맞죠? 요 부분을 추가하면 되죠. 맞나요? 예, 추가하십시오. 이거는 딱 1.0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던이 나오고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제 설정을 했다면 이제 한번 보죠. 그 다음 밑에 내려보면 똑같다. 그죠? 맞나요? 예,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륨을 좀 설정을 해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볼륨을 저랑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볼륨을 건드려야 돼요. 그죠? 이제 볼륨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역시 자, 슬라이더 합니다. 슬라이더 볼륨이 있다. 그죠? 여기에 역시 밸류 프로퍼티가 있죠. 밸류 프로퍼티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점 add listener에서 역시 밸류니까 넘버가 들어가야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t타입에다가 넘버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역시 자 요렇게 얘 어디 갔니? 자 요렇게 하고 new value, old value 있는데 자, 좀 내려서 자 이제 여기에 우리가 미디어의 볼륨 값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어떻게 하면 돼? 자, 미디어 플레이어. 그죠? 여기에다 그냥 셋 볼륨 하면 되잖아. 아닌가요? 그죠? 여기에 이렇게 해서 뉴 밸류가 들어오는 게 어차피 뭔데? 볼륨 값의 넘버 타입이잖아. 그러니까 더블 밸류로 이렇게 해서 나누기 100.0 하면 되잖아. 아닌가요? 이게 볼륨 조정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것도 역시 가독성인 측면에서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넘버라는 타입은 우리는 알겠지만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셋 볼륨을 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뭡니까? 어차피 들어오는 게 뭐예요? 넘버 타입의 슬라이더 볼륨의 겟 밸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슬라이더 볼륨에다가 겟 밸류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겟 밸류가 어차피 뭔데요? 겟 밸류가 뭡니다. 얘 뭔데? 리턴 타입이 더블이잖아. 문제 없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게 오히려 더 가독성의 측면에서는 위에 코드보다는 이 코드가 여러분들이 봐도 낫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내만 그런가?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볼륨을 건드렸다면 여기에다가 볼륨 조정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뭐예요? 이 부분이죠. 요거를 아우르는 설명이 이게 되겠죠. 이 내용입니다. 자, 뭐예요? 슬라이더 볼륨이 변경되었을 때 볼륨의 크기를 조절하는 속성 감시가 되고, 어차피 슬라이더의 밸류의 범위는 0.0에서 100.0이니까, 하지만 미디어 플레이어의 밸류는 당연히 0.0에서 1.0이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100으로 100.0으로 나누는 게 올바른 값이 나온다고 했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해줘야 될 게, 딱 로딩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볼륨 값을, 기본 볼륨 값을, 디폴트 값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슬라이더 볼륨에서 셋 밸류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 값인 50.0을 기본적으로 이제 로딩 될 때 기본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게끔 설정을 해주도록 하죠. 물론 이 부분은 fxml 파일에서 씬빌더에서 지정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예. 아직 덜 쳤죠? 예. 그래서 밑에 이제 볼륨값 50으로 기본 디폴트 값 지정을 했고요. 이거는 다 아까 했던 내용이에요. 그죠? 맞나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내가 퀴즈로 출제할 건데요. 일단 놔두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다 됐어요. 끝났어요. 이제 nmain을 한번 보세요. 앞에 보세요. 실행을 했다. 그죠? 실행을 하니까 이제 요렇게 나오고요. 저는 여기에다가 피고인을 넣어놨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우리가 set value 해서 볼륨을 이렇게 하니까 50으로 딱 나오죠? 맞나요? 자, 여기에서 이제 재생 눌렀어요. 자, 그래서 재생 중이 쭉 이렇게 출력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시면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죠? 이거를 근데 여러분들이 분으로 나타내고 싶다면 2minute 하라든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라 했어요. 그죠? 나누기 60을 하시든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얘도 쭉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과연 쭉 이걸 나는 끌고 볼게요. 여러분들은 실행해봐도 안 끌어져요. 이거. 자, 보세요. 여기 앞에.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제, 완료가 뜨고, 맞죠? 예, 완료가 뜨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 얘는 이제 끝났다라는 거죠. 맞나요? 자, 이렇게 했는 거는 우리가 강제로 프로그레스 바, 엔드 오브 미디어 상태일 때 프로그레스 바를 이거 시간초가 이래야 되니까 이거 중간으로 좀 맞춰야 되겠다. 그죠? 아무튼 요렇게 하니까 3738초가 이렇게 딱 되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인트 값으로 우리가 변화를 하지 않았다면 그게 여기에 더블 값으로 막 나오겠죠? 예. 그럼 좀 그렇겠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셨죠? 한번
그거 입력한 전략이 몇 분짜리인가요? 예? 10분짜리죠. 그러면 나도 입력한 전략으로 한번 해볼게요. 입력한 전략이 여기 없네. 입력한 전략을 가져올게요. 가지고 와서 여기에 복사를 하고요. 어디 갔노? 얘 어디 갔노? 입력한 전략. 입력한 전략. 이제 됐네요. 자, 요거를, 자, 보세요, 앞에. 자, 여기에서 내가 미디어 밑에 입력한 전략을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생. 이제 나오는데, 쭉 이렇게 당깁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거 안 되죠? 이것도 안 되고, 중간에 세팅해도 이것도 안 되죠? 이게 퀴즈입니다. 이렇게 만들으라고요. 됐습니까? 예. 자, 중지. 그 다음에, 설명을 하나 더 드릴게요. 자, 이게 퀴즈인데요. 일단은 이 퀴즈의 부분은 당연히 슬라이드 미디어의 밸류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넘버 애드 리스너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될 겁니다. 맞죠? 예, 그거는 다 아실 거고. 일단 됐습니다. 요거 놔두고요. 요거 한 문제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CSS를 간단하게 그래도 적용을 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죠. 자, 여기에 패키지에다가 대고요. 컨트롤 N 눌러보세요. 눌렀나요? 그러고 나서 CSS 쳐보세요.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우리는 파일이라고 칩니다. 파일이라고 치고요. 그리고, 내가 잠깐만요, 여러분. 예, 요거를 좀 가지고 와서 같이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가 CSS를 날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컨트롤 N에서 파일을 주고요. 여기다가 app.css라고 딱 줍니다. 그러면 요렇게 아이콘 모양이 나와야 돼요. 파란색 형태로. 이게 안 나오는 사람은 SDK에서 우리가 이거 SDK를 깔지 않으면 이거 인식이 안 돼요. 이게 그냥 텍스트 파일 형태로 나타나요. 알겠습니까? 예. 지금 다 이렇게 나오죠? 제가 여러분들 이거 다 같이 설치했으니까, 그죠? 예. 요렇게 나오면, 자, 봅니다. 간단하게 한 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 봅니다. 우리가 루트 fxml을 일단 열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열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id를 줬다, 그죠? 여러분들도 앙커페인에다가 id를 한번 줘보세요. 그냥 앙커페인이라고. 아니면 뭐 A라고 줘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주셨죠? 주고 난 다음에 여기에 백그라운드에 내가 뭘 하고 싶어. 그러면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요렇게 한 게 바로 만들어 놓은 게 우리가 CSS에서 나중에 후회하겠지만은 지금부터 미리 조금씩 연습을 해 두라고 여러분들이 밋밋하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라고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자, ID 선택자예요, 이게. 자, 따라합니다. ID 선택자. 그래서 CSS에 갑니다. CSS에 가서 ID 선택자라고 하는, 아까 전에 뭐가 있었어요? 앙커페인이죠? 그 앙커페인은 여기에다가 샵 하고요. 그리고 나서 앙커 이렇게 페인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됐나요? 이렇게 되면 이 앙커페인에 내가 무언가 스타일을 지정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ID 선택자는 웬만하면 유니크한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여기에서
대시 fx 대시 해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보면 여기에 모든 CSS 코드가 나온다. 그죠? 예. 여기에서 저는 딴 거 안 하고요. 그냥 백그라운드 컬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색깔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을 하고 싶어. 그러면 제가 그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렸던 뭐가 있었어요? 컬러 피커가 있었다. 그죠? HTML 컬러 피커. 이거 여기에 가십니다. 여기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원하는 색들이 있다면 뭐 저는 뭐 이런 보라색 계통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 값이에요. 이 값이.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복사를 해요. 요거. 그죠? 16진수. 이걸로 복사해도 되고요. 이 RGB 값을 넣어도 돼요. HS 값도 넣어도 되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16진수로 이걸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값으로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리고 세미콜론을 하나 찍을게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딴 거 필요 없고요. 여기다가 그냥 fx 대시 패딩을 좀 줄게요. 그래서 패딩해서 10 픽셀로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 이 앙커페인이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했으니까 M메인에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M메인 클릭하고 실행해 보십시오. 실행해 보시면 백그라운드가 왜 안 바뀌었죠? 아, 내가 스타일 시트를 주석 처리했군요. M메인에 가서 요거 아까 전에 적었던 거 있죠? 요거 예? 예, 요거를 주석 풀고 저장을 한번 하고 실행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 이렇게 보라색으로 싹 바뀌었죠? 맞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으로 바꾸면 되겠다. 그죠?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자, 또 가르쳐 드릴 거는 자, CSS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여기에 fxml에 가보면 버튼이 몇 개 있어요? 3개. 그죠? 근데 얘네들은 비슷한 기능을 한다. 그죠? 그래서 얘한테 우리가 태그 선택자라고 해서 그 내용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다가 모든 버튼한테는 내가 이 코드를 적용을 하겠어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button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거는 모든 버튼에 내가 똑같이 이렇게 줄 거야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딴 거 필요 없고요. 그냥 패딩도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여기에다가 자, 대시 fx 대시 이렇게 해보면 보더 컬러라는 게 나와요. 보더. 이거는 테두리 색깔이겠죠. 맞나요? 그럼 테두리 색깔을 나는 그냥 뭐 레드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레드라고 치시면 돼요. 아니면 그리고 이 색상이 궁금하면 여기 갖다 대면 16진수로 되어 있는 걸 갖다 대면 여기 색상이 나오죠. 그냥 영어로 된 거는 색상이 안 나와요. 맞죠? 예. 요렇게 버튼에 보더 컬러를 이렇게 지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좀 버튼을 지금 버튼이 우리가 이렇게 정사각형이잖아. 이걸 좀 깎고 싶어. 이렇게. 맞죠? 이쁘게. 그러면 이게 뭐 주면 되냐? fx 뭐 주면 될까요? fx 백그라운드에 보면요. 라디어스라는 게 있죠. 맞나요? 이 라디어스를 여기에다가 우리가 20 픽셀로 이렇게 한번 줘봅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개 더 보더 컬러를 외곽선을 바꿨으면 여기에다가 내가 보더 뭐죠? 외곽선의 굵기 그죠? 맞나요? 굵기 보더 어디 갔나요? 보더 위드스 보더 보더 위드스가 여기 있어요. 이거를 뭐 한 2픽셀로 이렇게 설정을 하셔도 굵게 나와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 버튼의 색깔을 내가 좀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꾸고 싶어. 그죠?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 컬러를 내가 좀
어떤 색으로 바꾸면 될까요? 보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면 나는 그냥 요 아쿠아색을 가지고 갈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갖다 붙이고요. 요렇게. 그러면 갖다 대보면 요게 아쿠아색이에요. 그죠? 근데 아쿠아색 쓰면 좀 보기 그렇겠다. 그죠? 여튼 근데 이렇게 만약에 나는 이거를 만약에 블랙으로 선택을 하고요. 나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fx 다시 해서 텍스트 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글자 색을 바꿔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화이트를 주면 검은 바탕에 흰색은 잘 보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렇게 요 정도만 해서 바꿔가지고 버튼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M메인을 다시 실행을 해보면 버튼만 줬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죠? 예. 맞나요? 예. 요렇게 이쁜 건 아니지만은 이런 형태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죠. 맞나요? 그리고 또 아울러 이런 것도 있어요. 버튼에 우리가 이렇게 보세요. 이 실행을 이렇게 했어. 그러면 버튼에 여기에 이렇게 갖다 올리면 이거를 우리가 호버 상태라고 하거든요. 호버 상태일 때 여기에서 이렇게 올리면 번쩍번쩍 거리는 거 있잖아요. 막 그렇게 만드는 애들 맞죠? 그런 속성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버튼 이렇게 주고요. 여기다가 콜론을 하고, 자, 여기에다가 포커스드가 아니죠. 호버죠. 호버 이렇게 줍니다. 호버를 주고, 여기에다가 내가, 이 호버 상태는 마우스가 올라간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우스가 올라간 상태.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하겠지만, 이거는 그냥, 왜 주석이 처리가 안 돼? 응? 뭐요? 이거 수동으로 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수동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아마. 맞죠? 예, 요렇게. 자, 그래서 마우스가 올라간 상태에서 내가 무언가 바꾸고 싶어. 그러면 나는 검은색으로 줬으니까 호버 상태가 되면 나는 색상을, 보더 컬러를 레드가 아니라 옐로우로 바꿔주고, 옐로우로 이렇게 바꿔줄 거고, 그리고 위드스 그대로 2픽셀 줄 거고, 그리고 뭡니까? 백그라운드 라디어스 그대로 가져가면 되고, 요것도 텍스트 필드 그대로 가져가면 되겠죠. 색깔만 싹 바꿔주면 되니까. 그죠? 자, 요렇게 가져갔어. 그러고 나서 텍스트를 딱 올리면 버튼의 백그라운드가 지금 검정색이니까 블루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텍스트 필도 역시 그냥 화이트로 놔둬보죠. 이거 빨간색 해볼까요? 나 이렇게 미적 감각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M메인을 실행을 다시 해보면, 자, 이렇게 나올 때, 자, 여기 올라가면 이렇게 바뀌죠. 그죠? 이렇게 바뀐다. 그죠? 예. 재생. 여기에 또 올리는 거가 버튼에 다 적용을 시켰으니까 둘 다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CSS를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CSS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봤잖아요. 그죠? 이 몇 줄만 추가하고 태그 선택자, 그리고 ID 선택자, 그리고 클래스 선택자가 있어요. 그 세 개를 공부를 조금 하시면 돼요. 그게 어디 있냐? 여기에 뒤에 제가 여기 10절에 보면 여기에 스타일 시트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타입 선택자, ID 선택자, 클래스 선택자 이래 있어요. 그래서 씬에 이런 식으로 씬이란다. 이렇게 클래스 네임 블루하고 등등, 여기에 우리가 방금 했던 호버가 있죠. 그죠?
맞나요? 호버가 있고 마우스를 눌렀을 때 프레스드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는 입력 가능한 상태는 보통 텍스트 필드를 의미하겠죠. 그죠? 맞나요? 그런 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뭐 이제 봐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쭉쭉 보고 뒤에 보면 FX 관련된 CSS 스타일들이 쭉 몇 개 나와요. 그래서 화면에 나중에 스키니픽이 이런 것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은 이거는 내가 굳이 안 가르쳐줘도 여러분들이 보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숙제입니다. 두 번째 숙제는 이 fxml에 가셔서 뭐 fxid가 아니라 id 속성자와 그리고 우리가 클래스 속성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또한 방금 봤듯이 뭡니까? 태그 선택자도 있죠. 맞나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혼용을 해서 여러분들 눈에 이뻐 보이게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번 연습을 해보라고요. 그래서 CSS 파일을 딱 보고 나는 누가 제일 잘했는지를 한번 보고 내 눈에 확 들어오는 걸 한번 보고 싶어요. 내가 디자인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뭐야 이거 거지도 아니고 이거. 맞죠? 그래서 저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쓸 줄은 아는데 어떤 색이 보색이고 어떤 색이 뭐고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몰라. 그러니까 내보다 여러분들이 나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한번 해보란 말이지.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한 개 이제 CSS 파일 하나 만드는 방법 다 가르쳐 드렸다 그죠? 네, 요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거 어디 갔노? 루트 컨트롤러에서 이거 뭔가요? 마우스 클릭하고 드래그 했을 때 그 동영상이 이제 바뀌는 거 맞죠? 예, 그 두 개 한 개 더 낼까요? 한 개 더 낼까요? 됐나요? 예, 그 두 개를 주말 남은 시간 동안 하시든 주말에 하시든 이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요렇게 해서 강의를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